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고 오셨겠죠? 제가 이달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수급이 바뀌었다, 외국인들. 수급이 바뀌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 무역 협상 이거 거의 다 이번 달에 아예 빠르게 끝내려고 목표를 잡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현실화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고, 자, 코스피가 이 현실화를 보니까 코스피도 이제 미국 시장 따라서 고점을 돌파해 버렸죠. 이 부분도 함께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겠죠? 자, 먼저 이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미중 무역 협상 현실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히 언급드렸습니다. 3월 1일까지 절대 될 리가 없다. 그렇게 되면은 시진핑이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이 당연히 될 거고 3월 1일까지는 아니어도 연장이 될 거고 최소 뭐 1, 2주든 한 달이든 연장이 될 거고 근데 한 두 달 걸리는 것 같죠. 지금 4월 중순인데 지금 합의문 작성하고 있다고 했죠. 합의문 작성해서 뭐 도장 찍고 또 날짜 잡아서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만나면은 뭐 5월 초 될 거예요. 4월 말에서 5월 초 될 거예요. 5월 초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4월 초부터 시작해서 합의문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뭐 단어 하나 가지고도 2시간 동안 뭐 얘기하고 번역본 얘기가 나오는 거는 합의문을 작성하고 있다. 이거는 끝내겠다는 뜻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또 들려온 소식이 그 중국에서 산업 보조금 문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제조굴기와 함께 그 부분은 양보를 했고, 자 중국이 중, 자 무역 양보를 먼저 했다. 중국의 양보 순서 무역을 양보했다. 그죠? 무역을 양보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굴기 중국 제조굴기 2025를 양보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재권이랑 지적재산권이랑 뭐 보조금 정부 보조금 이제 산업 보조금 이게 제조굴기랑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보조금을 때려서 제조굴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 그리고 기술 이전 기술 강제 이전 띄어쓰기를 너무 많이 했네. 자 기술 이전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그래서 지금 된 거 뭐냐 현실적으로 무역 쪽은 거의 뭐 양보를 아예 대부분 다 해준 거죠. 이건 양보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중국에서 해버렸고 제조굴기가 안 된다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결국엔 요거 양보를 했죠. 보조금 문제 같은 경우는 완화는 가능한데 아예 양보할지 이게 계속 싸움이 난다. 지적재산권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재권은 어느 정도 양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자 기술 이전 강제 기술 이전 중국에 이게 뭐냐면 중국에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이제 공장을 세워요. 공장을 세우는데 니네 혼자 들어오지 말고 우리랑 합작법인 하자. 그래야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합작으로 했으니까 니네 기술력 내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뭐 엔터 사업도 그렇고 게임 사업도 그렇고 해서 다 우리나라 거 뺏어가고 있잖아요. 중국이. 그래서 저런 상황이면 중국의 합작법인으로 가는 거면은 안 가는 게 낫다. 지금 단기적으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장기적인 기술력을 넘겨주는 거는 썩 옳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제가 꾸준히 언급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대부분 해결됐는데 자 산업보조금 쪽에서 중국이 산업보조금 요구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 드디어 한 발 물러서는구나. 다른 거를 중국이 다 양보를 했기 때문에 미국 관리들이 이제 중국에서 워낙 이제 거세게 반발을 하니까 지금 보조금을 안 넣어주면은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배터리 얘기도 나오고 있고 기존의 철강 무너지고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안 넣어주면 중국이 큰일 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하게 폐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아마 좀 완화 조치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미중 무역 합의가 돼도 추후 불씨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합의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빠른 합의는 필요하고, 근데 중국이 다 양보했는데 야 요거 하나만 좀 봐줘, 요거 하나만 봐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 뭐 미국도 한 발 정도는 빼줘야죠. 그렇잖아요. 멱살 잡고 골목까지 다 밀어붙여 놓고 나서 한 발? 한 발이 아니라 한 족장 정도, 반 족장 정도, 요 정도는 밀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약간의 숨통? 지금까지 다 양보를 했으면. 근데 이 반 족장이 나중에 어떤 상황을 만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 보조금 문제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불씨가 될 수 있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얘네가 합의를 해서 우리 증시에 호재가 되느냐 악재가 되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증시는 호재가 될 것이다. 제가 주말부터 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죠. 지금 미중 무역 전쟁 합의가 되면은 왜 좋은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우리나라에 좋을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반도체랑 전기차 쪽은 이미 올려드렸고 2차 전지 쪽 올려드렸고 그 외에 다른 업종도 하나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호재가 될 것이다. 자세한 거는 영상을 따로 준비했으니까 보세요. 여기서 말씀드리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알고 가시면 큰 틀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기존의 돌파에 있었고 제가 이날부터 말씀드렸죠. 이증시 여기 다우지수 26,100포인트 지지받고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가능성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결론적으로 금요일날 올라왔다. 우리도 이거 따라서 그냥 갭상승 한번 나왔는데 그 갭상승 자리가 돌파 자리인 거예요.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좀 이따 같이 보자고요. 나스닥도 별 차이가 없다. 위쪽에서 놀고 있고 별 차이가 없는 건 아니죠. 위쪽에서 놀고 있는 거는 똑같다. 하지만 나스닥은 워낙 강해서 기존에 7,500포인트 돌파해서 얘는 추세가 지금 끊기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뭐 좋다. 나스닥은 조금 쉬었다 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요즘 계속 드리고 있죠. 한 7,800 정도까지 왔다가 가는 게 좀 더 건강하지 않겠느냐. 추세를 꾸준히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쉬질 않고 있습니다. 뭐 다우가 좋으니까 당연히 쉴 타이밍은 나중에 다시 잡겠죠.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시장 미국이 아까 갭상승으로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양봉을 살짝 뽑아줬는데 우리나라는 뭐 생각보다 강하진 않았어요. 뭐 2250포인트까지 갔다가 51포인트, 50포인트대까지 갔다가 살짝 밀려 내려왔는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우리 시장이 2220포인트에서 2230포인트 사이 이 구간에서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돌파된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갭을 띄워주는 게 좋다. 여기서 갭을 만들어서 올라가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양봉이 나오지 않은 건 좀 아쉬워. 윗꼬리다에 그렇게 밀렸잖아요. 이렇게 양봉 나왔으면은 아주 좋은 모양이었을 텐데 요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 그동안 약했었는데 돌파한 게 어딥니까? 요 정도까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드디어 돌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국의 뭐 나스닥이 강하듯이 우리도 코스닥이 좀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기껏 올라가봐야 한 780 정도 가면은 한 번 정도는 저항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뭐 775포인트 이 근처까지 갔죠. 770포인트 여기까지 갔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정도 조금 밀려 있는데 좀 한 번 정도 조정을 받고 가도 되고 좀 쉬었다 가도 되고 그냥 올라가서 한 780 부근 혹은 돌파 시도 나온 다음에 조금 쉬어도 되고 다 좋습니다. 코스닥도 이렇게 꾸준히 밴드 만들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좋습니다. 조금 더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잖아요. 빠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한 번 정도는 조정을 받고 21선이랑 한번 터치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미중무역 전쟁 뭐 요 부분이 합의가 되니까 중국 관련주랑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그 추세 밴드를 조금 약간 각도를 올려서 가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 미중무역 전쟁으로 가능할지 아니면은 그거와 함께 한 가지가 더 있으면 가능해요. 바이오 쪽에서 지금 임상 3상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오는 기업들이 하나 둘 나오면은 한 두 개 정도만 나와도 충분히 이거는 각도를 같이 꺾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건 아직까지는 이제 뭐 나와 봐야 아는 거겠죠.
그 정도는 알고 계세요. 바이오 쪽에서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오면은 전체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왜? 코스닥은 시총상위 종목 중에 바이오가 다수 포진되어 있다. 요 개념만 알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갭상승 나오면서 고점 돌파가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쉬었어요. 삼성전자는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갭상승이 나와서 돌파 시도는 나왔고 기존에 46,500원 여기는 회복돼야 된다고 했는데 금요일날 회복하고 오늘 위로 나왔다. 뭐 47,500원 여기 뭐 크게 의미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그냥 넘어갈 자리인데 실적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얘기 나온 게 실제로 안 좋고 하니까 뭐 당장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4월 하순 되면 이 얘기 말씀드렸죠. 4월 26일 뭐 기점으로 해가지고 폴더블 폰 나온다. 이거 뭐 미국, 유럽, 뭐 우리나라도 뭐 5월 뭐 해가지고 계속 나오는데 이게 반등 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걸 계기로 반등 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는 약한데 폴더블이 잘 되네요. 스마트폰 사업부가 괜찮아지는 거 아닌가요? 갤럭시 S10도 지금 잘 팔리고 있다고 하죠. 전년보다. 그러면은 거기에 폴더블까지 하면 스마트폰 쪽이 좋아진다. 스마트폰 사업부가. 하향 산업인 줄 알았는데 반등이 나오네요. 이런 개념이 나올 수 있겠죠. 저는 이거는 아직까지 반등 정도라고 봅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한참 올라간 다음에 좀 내려왔잖아요. 여기서 한 반등 정도? 그 다음에 이 돌파구가 필요한데 돌파구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유지는 되겠지만 더 기존 사업을 뛰어넘을 만큼의 판매량이 나온다라는 거는 저는 약간 회의적이에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기존에 하향 곡선을 그리던 게 반등이 나오는 건 확실하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10 그리고 폴더블 폴드 그 갤럭시 폴드죠. 폴드가 있고 그 뒤에 노트가 있다.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10 잘 팔리고 있고 이제 폴드가 나오는데 이게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노트는 5G 쪽으로 이제 기대감을 슬슬 가질 가능성이 생기죠. 5G 상용화 되고 나서 몇 달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능성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내년도까지 이게 아이폰이 어떻게 되냐면 아이폰 같은 경우는 지금 5G가 안 나와요.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돼요. 5G 쪽에서 아이폰이 없어요. 아이폰이 없다. 얘네는 이제 5G로 넘어가려면은 이제 GPU 칩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퀄컴이랑 싸웠잖아요. 저작권으로. 퀄컴이랑 싸웠고 삼성 같은 경우는 지들도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대량 생산이 안 돼요. 삼성도. 자기네 물량 대기도 바쁘단 말이야. 아이폰에 못 대준단 말이야. 아이폰에서 요청이 왔었는데. 그러니까 아이폰이 지금 한 2020년 이때 2020년 생산 목표였는데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2020년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삼성 쪽에서 칩셋 쪽을 5G 칩 쪽을 공장을 좀 증설할 가능성도 생기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퀄컴이랑 뭐 극적 타협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았었지만 이제 다시 좋아지는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랑 다르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77,000원 돌파하면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여기 지지력 테스트도 잘 받았고 금요일 오늘 고점 돌파를 위해서 다시 가고 있죠. 이놈은 진짜 한 10만원도 당연히 넘어갈 수도 있는, 앞으로 제가 생각한 대로 가면 10만원대는 당연히 넘어갈 수 있는 추세적으로 단숨에 돌파하는 거 아닙니다. 또 이제 한 1, 2주 뒤에 왜 10만원 안 넘어갔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산업이 좋아지면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상승 이만큼 한 다음에 좀 꺾였다가 올라가는 요런 구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꺾였다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는 뜻이에요. 오래 걸린다는 거. 각도가 이렇게 가파르지 않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만하게 간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괜히 또 한 1, 2주 지나서 한 5월 초쯤에 왜 10만원 못 갔냐고 따지시면은 제가 곤란합니다. 저는 길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대형주잖아요. 잡주 아니죠.
그러니까 급등주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내려가면서 어려운 모습을 보였는데 바닥 잘 잡고 여기 하방 경직성 보이고 올라왔다. 20만 원을 회복한 다음에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제가 꾸준히 언급드렸죠. 이탈했을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추가 하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회복된 다음에 멋진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눌리면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적어도 61선 부근까지 눌리면이라고 했는데 오늘 나왔어요. 20만 원 부근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셀트리온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 셀트리온을 운영하는 세력들이 이쪽을 매매하는 큰 세력들이 여기 20만 원 터치해서 여기 이탈시키면서 이제 지지력 그 저점 매수를 확인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61선에서 그냥 바로 반등이 나올 것이냐 요거는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둘 중 하나가 나온다고 봐요. 며칠이 걸리건 요 이번 주 안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늦어도 다음 주 이번 주 안에 나와야지 좋은 거예요. 기업에는 계속 줄을 길건 좋은 게 아니다. 왜냐면은 다음 주에는 이게 지금 꼬리 말아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22선 위쪽으로 살짝 올라가죠. 그럼 다음 주에는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 주에는 터치하고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가지 않고 61쪽에서 잡고 위쪽으로 한 번 더 22만 5천 원 부근 요 근처를 바로 돌파가 아니에요. 돌파 시도라도 한번 해보고 밀려서 21선 터치를 받고 요 분홍색 선이 올라오는 걸 터치를 받고 돌파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베스트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25만 원까지 가는 거. 그냥 제 시나리오는 이게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보다 약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수급이 안 따르는 거니까. 수급이 따르면 그렇게 돼야지 셀트리온 주주분들 입장에선 좋은 겁니다. 참고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LG화학 같은 경우 저는 이 기업을 굉장히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LG화학의 화학 쪽이 조금 어렵지만 그 2차전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 앞으로 정말로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함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는 산업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력은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쌍두마차식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LG와 그 중에 중심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 21선 61선 터치 나왔다. 여기까지 뭐 밀릴 수는 있어요. 뭐 한 37만 원 뭐 이렇게 밀릴 수는 있는데 안 가는 게 뭐 정신 건강에 좋겠죠. 37만 원 뭐 이하 쪽 이렇게 36만 5천 원? 36만 5천 원 쪽 여기까지 갈 수는 있는데 안 가고 이 구간에서 지금 여기서 뭐 내일이든 모레든 해가지고 이번 주 안에 반등이 나와서 위쪽으로 다시 가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이미 보조금 문제가 끝났잖아요. 단계별로 폐지되고 그래서 단계별로 2차 전지 쪽은 단계별로 폐지돼서 이제 한국 기업들은 이제 수혜받는 일만 남았어요. 제 대신 단계별로 폐지라고 했죠. 단기간 아니에요. 단기간 아니고 또 시간은 좀 걸린다 하지만 3년 5년 보면은 대단히 미래 주가를 땡겨다 쓴다면 대단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안에 뭐 큰 경제 위기가 와서 한번 밀린다라고 뭐 큰 급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되는 종목 중 하나가 LG화학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 나중 얘기예요. 지금은 좋아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안 좋아지는 얘기는 나중에 하자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저는 현대차는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계속 현대차가 뭐 이번에 펠리세이드가 잘 팔리던 뭐라던 그렇게 썩 제 취향이 아닌 거예요. 기업 자체야 뭐 당연히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데 이제는 저는 썩 좋아하지 않는다. 대신 모비스 같은 경우를 건드려 볼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21선 터치하고 올라왔는데 오늘 종가 정도에는 볼 수 있지 않았냐. 만약에 이게 밀려봐야 뭐 61선 테스트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고 쳐도 21만 5천 이탈해서 뭐 21만 3천 원이든 21만 원이든 내려온다고 쳐도 그 정도 오늘부터 해서 그 정도 구간까지는 매수 구간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요거는 심증. 그래서 그걸 할 바엔 제가 원래 현대차 살 바엔 기아차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기아차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대체 상품으로 현대 모비스 정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가 제가 네이버를 살 바에는 카카오를 사는 게 낫지 않겠냐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카카오가 오늘 뭐 멋지게 올라왔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죠. 뭐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실적도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고 뭐 좋긴 한데
여러 가지 우려감 남는 것도 있다. 자꾸 이제 정부 정책이랑 맞물려 가지고 정부에서 도와주려고는 하는데 이번에 뭐 택시 파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쪽에서 신사업 쪽에서 아직 의구심이 좀 있어요. 의구심이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 확실한 거는 이제 뭐 카카오뱅크나 이런 금융 서비스 쪽으로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정부에서 지금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보단 카카오 쪽을 밀어주고 있죠. 네이버는 때리고 있고. 그래서 네이버보단 카카오 계속 말씀드리고 오늘 멋진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보유하신 분들 뭐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은 기존에 언급드렸듯이 여기 108,000원 부근 의미가 있는데 뭐 밑으로 꺾이더라도 108,000원에서 저점 매수만 잘 나와주면 됩니다. 이 양봉 굉장히 중요한 양봉을 만들어줘서 앞으로 좀 기대감을 좀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생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 이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조금 더 담아 놓으셨다면은 좋은 결과 보셨겠죠. 자, 그리고 미래에셋대우 제가 최근에 증권주 계속 안 보다가 증권주 한번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7,750원 이 구간이면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괜찮다. 뭐 지가 오래 걸려봐야 21선 올라오는 거 기다리는 정도밖에 더 되겠느냐라고 했는데 미래에셋 괜찮죠. 제가 NH투자증권도 올라왔는데 이거는 농협 같은 경우는 화웨이 장비를 쓰기 때문에 농협보다는 미래에셋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꼭 불매운동을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둘 중에 선택하라면 화웨이 장비를 안 쓰는 쪽을 선택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 미래에셋 대우가 오늘 멋지게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가 보시면 알겠지만 좀 강해지고는 있죠. 안 보던 섹터일 수 있는데 이 업종도 같이 볼만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지수가 올라갈 때 증권주가 올라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적어도 증권주가 지수 정도는 최소한 지수는 추종해줘야 돼요. 지수 추종이라는 거는 코스피가 올라가는 만큼 그 정도 상승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지수 정도는 올라와줘야 된다. 지수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그냥 그때는 시장이 상승장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다음 롯데쇼핑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그동안 좀 어렵게 흘러갔었는데 개인적으로 얼마 전부터 여름 관련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정리를 아직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여름 하면은 생각나는 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죠. 집에서 나가기 싫잖아요, 여러분. 자, 여름에 뭘 하고 싶습니까? 요즘에 여름은 집캉스라고도 많이 하죠. 집에서 모든 쇼핑부터 시작해서 다 할 수 있는 거 집캉스. 에어컨 틀어놓고 집에서 딩가딩가 놀면서 집캉스 하면은 좋은 게 뭐예요? 이런 쇼핑 같은 것도 다 집으로 배달시키는 거 좋고, 예? 게임도 여름 관련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게임하면서 노는 젊은 층은 게임하면서 노는 게 될 수 있고, 뭐 넷플릭스나 이런 뭐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게임이나 그런 집에서 볼 수 있는 영화들 그러면은 뭐 스카이라이프라든가 뭐 이런 그런 쪽도 충분히 집에서 즐기는 쪽이 일단 하나로 젊은 쪽은 이렇게 많이 선호합니다. 나가는 것보다 될 수가 있고 당연히 여행 쪽 가능하겠죠. 여행 쪽으로 해서 뭐 항공주들은 최근에 뭐 대한항공은 이제 뭐 CEO가 이제 타계하시면서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 있고 아시아나항공은 뭐 매각한다고 하죠. 뭐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금호산업을 인수를 하지 말아야지 왜 아시아나를 매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나중에 또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영상을. 아시아나 같은 경우. 그래서 아시아나 관련주들 지금 아유 좋다구나 금호그룹 벗어난다고 좋아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조금 자금력 있고 운영 잘 되는 대로 가면 좋겠는데 뭐 저기 막 한화라던가 뭐 삼성이라든 뭐 이런 관련 쪽으로 가면은 좋긴 하겠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디를 매각될지는 나중에 보자고요. 개인적으로는 하나그룹 같은 데서 좀 노리면은 뭐 하나갤러리아 이쪽에서 면세점하고 같이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뭐 호텔신라나 뭐 이런 삼성 쪽에서 이제 파생된 쪽 이런 쪽에서도 뭐 CJ나 이런 쪽에서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롯데에서는 안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언급 안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쪽 집에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여행 관련주 그래서 모두 투어나 하나 투어
모두 투어나 모투나 하나 투어 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 여행 쪽, 뭐 인터파크나 이런 쪽도 가능성 있겠죠.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성 있겠죠. 그리고 여행 가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가면은 시원한 거 찾을 거 아니에요. 시원한 거 하면은 예전에 얼음 과자 계열을 찾았단 말이에요. 얼음 과자 계열을 찾았는데 여러분도 수영장 안 가나요? 수영장, 해수욕장 가죠. 그러면은 뭐가 잘 팔려요, 요즘에? 수영복하고 좀 다르게 래시가드라는 거 많이 팔리죠. 그럼 배럴 같은 것도 있잖아요. 배럴 같은 것도 있고 여름 관련주도 많아요. 이렇게 나중에 이것도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관련 쪽으로도 볼 수 있고, 롯데쇼핑은 원래부터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다. 제가 이런 백화점주나 이런 쪽을 그렇게 자주 매매 안 하는데 롯데쇼핑은 조금 예외로 자주 보고 좋아하는 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쇼핑이 바닥권에서 오늘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요 구간만 좀 잘 제압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19만원 위쪽에 올라타가지고 가야 되는데 18만원 후반대 요 구간이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18만원 후반에서 19만원 사이 요 구간을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19만원만 안착해주면은 앞으로도 기대감이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코스피 쪽 중심으로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스피가 좋아졌으니까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썩 재미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화학주 쪽에서는 제가 미중 무역 전쟁이 해소되면 화학주들도 조금 지수 추종 이상은 나올 거다. 지수보다는 좀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금호석유가 오늘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밀렸습니다. 요거는 잘못하면 요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요 과거 양봉 이쁘게 만들었죠. 요 구간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9만 뭐 2천원대, 9만 3천원 여기까지 내려와주면 근데 안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거예요. 보유하고 계신 분은 더 사도 되는 그런 구간인 거예요. 9만원 초반에서 여기까지 밀리는 건 좋지 않아요. 9만원을 이탈하는 건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여기 캡 이쁘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한번 메웠는데 굳이 여기까지 내려올 필요는 없다. 9만원까지는 내려올 필요 없고 92,500원, 93,000원 이 구간만 잘 유지해줘도 되고, 많이 밀릴 경우에 안 밀릴 경우에 뭐 여기 한 97,500원 구간, 요 구간 이렇게 흔들어주면은 또 한번 볼 수는 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97,500원 부근에서 1차 매수가 되고, 그리고 나서 한 92,500원에서 93,000원 요 구간이 92,500원에서 93,000원 이 구간이 2차 매수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나서는 좀 버텨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수급이 알아서 해줄 겁니다. 금호석유는 이런 중국 쪽 소비가 받쳐주고 경기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때 절대 실망시킨 적이 없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합성고 뭐 안 쓰겠습니까? 제품 엄청 팔리겠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미중 무역전쟁 해결되고 하면은 당연히 중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관광객 지금 풀어준다고 하잖아요. 지금 하나둘씩 여행 상품도 판매하고. 그럼 파라다이스 좋아지겠죠. 지금 저 송도 쪽에 파라다이스 시티 만들어 놓고 나서 지금 얘네 얼마나 지금 전전긍긍하겠어요. 근데 좋아지겠죠. 근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명동, 동대문 이런 데 있잖아요. 명동, 뭐 저 같은 경우 명동이나 뭐 동대문이나 바로 옆이니까 동대문이나 이런 쪽을 가서 한 번씩 보는데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 일본 관광객이 꽤 많이 늘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일본 관광객도 꽤 많이 늘었고 중국은 이제 늘어날 거고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중국만 늘어난다라고 치면 예전만큼 호황은 안 나올 텐데 일본이라던가 그리고 뭐 베트남 사람들도 은근히 보이죠. 박항서 효과입니다. 이거는 박항서 감독이 대단한 일을 하셨죠. 이런 다양한 국가들에서 우리나라 이제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더 점점. 그리고 우리는 못 느끼지만 여러분들이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2017년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 저렇게 난리를 치잖아요. 북한이.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국가예요. 전쟁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오는 게 당연해요.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어. 이때 2017년은. 작년까지만 그럼 2017년에 그런 다음에 2018년에 뭐 김정은이랑 대화를 한다? 작년까지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국가가 올해 괜찮아지나요?
생각해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지금 베네수엘라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 분들 꽤 있으시겠죠. 관심 있는 분들은 주변에 뭐 콜롬비아라든가 뭐 주변 국가들로 다 이민 가고 하잖아요. 만약에 지금 올해 조금 좋아졌다고 쳐요. 근데 우리가 그거 쉽게 접하나요? 그 소식을? 우리랑 익숙한 국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외국인들한테 익숙한 국가가 아니야. 김정은이 그렇게 난리를 치면은 그게 아직까지도 박혀 있을 거예요. 2019년까지도. 2019년까지도 아직까지도 그게 박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비핵화에 대해서 뭔가 된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하면 돼요. 예전에 리비아가 2003년도인가에 그 비핵화했죠. 근데 뭐 카다피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독재자고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우리는 카다피 같은 김정은이 있는 나라랑 같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쪽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IS가 뭐 위험하다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 나오죠. 테러 집단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개념 아시겠죠? 김정은 북한이랑 IS랑 별 차이가 없는 입장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 중 하나란 말이에요. 김정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비핵화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 이상 쉽지 않다. 그 정도 전 세계 인식은 쉽지 않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나마 이제 트럼프랑 3차 회담을 하면 그때 좀 달라질 것 같아요. 2차에는 아무것도 없이 성과 없이 등 돌리고 갔잖아요. 3차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보입니다. 올해 안에 제가 볼 때는 연말에 될 것 같아요. 연말 11월에서 12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연말에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하고 같이 해서 파라다이스가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원래 성향상 파라다이스보다는 얘네를 더 좋아해요. 세븐럭 쪽을 더 좋아해요. GKL 쪽을. 근데 GKL이 오늘 올라오다가 60에서 딱 맞고 밀렸어요. 한번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이 종목을 더 좋아합니다. 파라다이스보다 매매할 때 파라다이스가 아무리 좋은 종목인 건 맞습니다. 좋은 종목인 건 맞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게 궁합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랑 종목이랑도 궁합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이 종목의 궁합이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GKL 같은 경우가 60일선을 내일 이렇게 뭐 갭으로 돌파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좋은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니까 올라가는 걸 따라잡지는 마시고 오늘 맞았잖아요. 이렇게 밀리잖아. 그럼 내일 이렇게 음봉 하나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밀릴 수 있단 말이에요. 돌파시도 내일도 나올 수 있고 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차라리 한 23,000원 전후? 23,000원 전후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요거 이탈하면 더 좋고 살짝 아래를 주면 더 좋고 이 정도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GKL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우리나라 뭐 방문을 하면 파라다이스랑 GKL은 항상 언급이 될 수밖에 없겠죠. 면세점 쪽하고 화장품 쪽하고 이런 도박 유흥이라고 할게요. 유흥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오락이라고 할게요. 오락 관련주랑 이런 부분들은 다 뭐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여행 상품이라.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라다이스가 분명히 더 투자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GKL이 잘 맞아서 GKL을 보는 겁니다. 기업 자체는 파라다이스가 더 좋을 수는 있어요. 이 정도까지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드디어 고점 돌파했고 제가 기분도 좋고 생각보다 좋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올라가서 뭐 2250포인트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못해줘서 조금은 아쉽지만 어떻게 사람이 최상의 결과만 보겠습니까? 현재 결과에 만족하면서 앞으로를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결과가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는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쪽 나는 자금이 좀 있어서 대형주나 혹은 코스피 쪽을 좋아한다. 이런 분들이 오늘 아마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그동안도 여러 가지 섹터들 제가 업종이랑 다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이슈가 될 만한 것들 아까 약속드렸던 뭐 여론 관련주나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늦지 않은 시기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이 끝나고 나서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쪽도 지금 정리를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해드리고 교육 방송도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마인드랑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추후에 기술적 분석이랑 뭐 다 해드릴 테니까 할 일이 굉장히 많죠. 제가 지금
그리고 원래 제가 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시간 날 때 짬짬이 하는 건데 만약에 영상 속도가 업로드 속도가 제가 굉장히 느린 편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생각한 영상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우선순위가 아니라 뒷순위로 밀렸다고 해도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좀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의 방법은 댓글 아시죠?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요 왼쪽 하단에 좋아요 따봉 표시 있죠? 이렇게 따봉 표시 있죠?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우측 하단에 구독과 알람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기본으로 항상 올라오는 거 아시죠? 이 퇴근길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정기 업로드는 이거밖에 없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 목요일 퇴근길 시황. 요거는 빠르면은 오후 6시에서 보통 8시 사이 이 정도 사이에 올라와요. 제가 가급적 6시에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것저것 보는 게 많잖아요. 하는 것도 많고 준비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조금 늦어도 양해는 해주세요. 6시에서 8시 사이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정도 알고 계시고 나머지는 다 비정기 업로드입니다. 뭐 이슈라던가 교육이라던가 이런 거는 다 비정기 업로드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좀 희망찬 날이었는데 월요일부터 기분 좋게 출발했으니까 이번 주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공 투자하세요.